네, 이번 순서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살펴보는 시간,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잡드림연구소 강민혁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요즘 바빠 보이세요. 제 얼굴 상태를 보시면 공채가 임박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을 겁니다. 네,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진짜. 성수기신 거죠, 성수기 어떻게 보면. 곧 이제 극성수기가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저희 구직자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고 있는 편의점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좋습니다. GS 리테일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 3가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아주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첫 번째,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원자들이 회사에 지원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을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이게 결국 꼭 이슈로 연결이 될 텐데요. CVS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익성도 확보하는 부분들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가맹 점주들을 많이 이렇게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경우에 이런 가맹 점주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매출을 독려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인 역량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 지원자가 인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사업 이슈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담배값? 예, 맞습니다. 담배값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즘 손님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그 점인데요. 편의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매출이 바로 담배입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사러 왔다가 겸사해서 뭘 살까?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음료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GS 리테일이 편의점 외에도 슈퍼마켓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출점 이제 규제라든지 다양한 이런 사회적 제한 장치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점포를 이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에 이제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안정된 이 사업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편의점 가시면 거기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PB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PB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부에 있는 제품들을 편의점 사업에 넣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PB 제품들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회사가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들이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사업 이슈들도 분명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류 지원할 때 1지망, 2지망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직무 공통으로 1지망 영업 직군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 IT가 됐든 재경이 됐든 사업기획이 됐든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영업관리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세팅이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전공과는 이제 무관하게 다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근무지가 전국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지망, 2지망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도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면접 때도 활용이 좀 될 텐데요. 1지망이 서울이라고 해서 너 서울 아니면 다른 데 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참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통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근무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채용 공고상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강민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GS 리테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소서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칸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원 동기 및 열정에 관하여라는 문제가 있고요.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성장 과정, 그리고 이 입사 포부, 그다음에 가장 특이하고 우리 지원자들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게 정직에 대하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직함. 비교적 이제 좀 무난하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항목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원 동기부터가 좀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GS 리테일에 지원할 때 지원 동기는 어떤 점에 좀 주력을 해서 써야 될까요? 아까도 이제 사업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하게 영업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전 매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버리면 되게 무식한 지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1인 가구라든지 PB
PB 제품 강화라든지 기업이 지금 수익성 강화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영업관리 직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자가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매출의 확대보다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건 상식이겠지만 이 합격자 자소서를 대부분 보면 유통 관련돼서 지식을 쌓아간 노력도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배웠던 그러한 지식을 경험에 적용해가지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배웠다면 실제 자기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지만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면서 이 편의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다. 그런 식의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게 지원 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사 후 포부. 예. 이거는 뭐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쓰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당장 내일 할 일도 모르는데 10년 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사실 현직자도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 지원자들의 관심과 성의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까 1지망과 2지망을 둘 다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재무팀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영업을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면 여기도 영업을 써야 되느냐 공통직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입사 후 포부에서는 여러분들이 2지망에 선택했던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직무를 장기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네. 단 입사 초기에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는 현장에서 영업관리 직무를 정말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잘 강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면접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잘 제시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및 사회 경험 항목입니다. 아무래도 인성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앞부분에서 역량을 좀 강조했다면 네. 이 부분에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될 텐데요. 인재상이라든지 이 산업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친화력이 있습니다. 항상 뭐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꼬마들과 잘 어울려요. 이런 지원자가 있고 네. 저는 뭐 다양한 연령층 특히 뭐 조기 축구회를 하면서 40, 50대 이런 아저씨들과도 형님하면서 굉장히 격이 없이 지낸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뽑을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40대 이상의 이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친화력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신중하다라든지 침착한 지원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된 이 업종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친화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사람들과 좀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점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정직에 대하는 만큼 굉장히 이러한 정직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준수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예를 들어서 뭐 꼼수를 좀 부리는 편이다. 머리가 많습니다. 네, 뭐 잔머리를 많이 쓴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을 접근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겠죠. 큰일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아침잠이 많다라든지 뭐 욱할 때가 있다라든지 뭐 실제로 이런 게 되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 문제의 정직에 대하여 이게 페어플레이 할 때 그 정직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인지상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할 때는 공통적으로 저희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작성하기보다도 회사가 추구하는 그 정직에 대한 의미가 명시되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탐내지 않는다. 자기 뭐 성과에 책임을 진다. 뭐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의점을 담당하다 보면 자기가 그 편의점의 CEO가 돼야 돼요. 근데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분명 바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컨닝을 안 했어요. 다른 애들 다 컨닝하는데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해서 컨닝 안 했고요. 비록 정석은 안 좋았지만 되게 떳떳했어요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법과 진심 어린 그런 뭐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의 인재상이 진심 어린 서비스와 창의적인 마인드로 고객을 감동시킨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그 부정의 그 상황에서도 단순한
단순하게 그것을 저는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서 그런 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더 좋은 만족을 줬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풀어내시는 게 가장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면접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역량 면접과 이 토론 면접을 좀 보고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주의할 게 그 개별 역량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단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건가요? 제가 뭔가 굉장히 걸 준비했는데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준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합격자 대다수도 이런 감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야기에 다시 한번 입사이즈를 강조했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 임원 면접에서는 대부분 역량이 비싼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필살기라고 하는 것은 역량이라는 측면보다도 열정인 부분이거든요. 저희 합격자 제자 중에 보면 그 시험 면접을 가기 전에 30여 군데 서울 시내 편의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점장들에게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 명함을 준비해서 가져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유통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는 지원자가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 지원자도 그런 필살기 하나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GS 리테일 지원하시는 분들 오늘 아주 많은 정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